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이태원 참사, 여전히 사망자, 부상자가 계속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헬로윈 축제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만큼 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면 사망자가 153명, 부상자 103명 중에 신원이 확인된 또 인원이 150명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요 한 2시간 사이에 네. 그 150명의 신원이 확인이 돼서 지금 그 3명은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인이 조금 그 3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 저희 그 추정입니다만 17세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네. 그 지문 채취를 통한 생체 정보를 통한 그 개인 파악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미성년자의 가능성. 네, 뭐 그런 가능성을 보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유전자 정보라든가 또는 현재 지금 실종으로 신고된 그런 경우가 지금 3,500건에서 3,7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실종자 그 정보와 지금 이 3명의 예를 들면 소지품이라든가 네. 관련된 아마 정보 파악이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지금 그 150여 명에 대해 사망자는 37개 그 병원에 시신이 지금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부상자 100여 명 그 이상도 50여 개 병원에 나누어져서 중상, 경상을 포함해서 치료 중에 있는 그야말로 그 군중 참사의 안타까운 지금 네.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군중 참사였던 집계 상황을 좀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153명 사망자 가운데 150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또 그 가운데 25명이 외국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전체 사상자가 그러니까 153명 사망, 그리고 103명이 부상자, 사상자가 156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성별의 한번 비율을 보게 되면 남성이 여성이 한 2배 정도가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해외에서의 그 재난과 관련된 네. 이런 사상자의 그 비율을 그 봐도 그 여성인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는 이제 그 어린이인 경우도 높고요. 그 네. 노약자도 높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그 재난 취약층이라고 이렇게 칭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그 외압, 압력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이것을 그 버틸 수 있는 그 물리적인 그 저항력이 네. 아무래도 여성이라든가 노인, 노약자는 그 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수도 그렇게 많이 2배 이상 많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혹시 이제 그 다른 뭐 신발이라든가 뭐 기타 이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끼어서 뭐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신발 같은 것이 더 끼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등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재난 취약층이 여성의 그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그대로 지금 투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현장 기자 얘기로는 경찰이 사상자 신원을 확인하고 또 유가족 지원을 좀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경찰도 검찰도 각각 대책본부 꾸리고 신원 확인을 비롯해서 사고경위 파악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좀 파악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지금 이 인원수가 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에 지금 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무려 그 475명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보호도 이제 함께 100여 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또 지금 그 과학수사 그 팀들로 100여 명 이상이 구성이 돼서 결국 핵심 요체는 어떻게 150명 이상의 이러한 사망자가 났는지 그 소위 말해서 압착된 질식의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그 요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를 통해서는 지금 주변의 CCTV에 대한 그 확보라든가 또 지금 여러 가지 SNS 정보 등도 인터넷에 있는데 네. 뭐 일부 또 영상 등에 의하면 어느 뭐 사람이 일정한 구호를 외치는 듯한 뭐 이런 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그것이 이를테면 뒤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 같기도 들리기도 하고 네. 또 또 이렇게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이와 같은 그 압사의 원인 된 것은 아닌 것인지 등도 수사의 그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혹시 네. 이 할로윈 행사에 주관 단체가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이것도 사실은 수사의 제일 중요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 등과 그 포함을 한 압사의 경위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혹시 일부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또 이런 모욕 같은 이런 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 부가적인 수사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네. 외국인에 대한 신원 절차, 그 이후 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에 대한 좀 네. 별도의 대응이 따로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일단 신원이 만약에 다 정확히 특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신에 대한 이제 인도와 관련돼서 네. 뭐 대사관 등을 통해서 그 유족들에게 정확한 이제 통지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외교부 또는 이제 관련된 기관 등의 그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공유와 또 유족에 대한 연락 뭐 네. 이것도 지금 아마 외국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CCTV 주변 그 골목 위주 현장 주변에 있는 CCTV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SNS 등에 올라오는 각종 목격담, 제보 화면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될 텐데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고의 어떤 과정이나 원인을 파악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혹시 그 주변에 이를테면 영업점들의 네. 영업점주들의 이 목격 담 같은 거 말이죠. 아, 예. 어느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인파가 그 몰렸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뭐 다른 업주에서 이와 같은 예견 가능성을 알면서 갑자기 또 손님을 이렇게 내보냈던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지자재 등에서 이와 같은 예방 조치는 과연 어떤 것을 그 했던 것인지 네. 뭐 등에 관한 그 전반적인 그 사항도 수사의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바로만 저희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명 인플루엔서가 출연을 했고 그 인플루엔서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과정에서 이 압사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 인플루언서를 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어떤 압사된 그 사고 현장에 동참을 했던 것이라면은 이 사고 주체 사실 좀 묻기 힘든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인플루언서를 이제 보기 위해서 네. 또는 뭐 특정적인 선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잘 보이는 장소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소위 이와 같은 압사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자체를 어쨌든 그 형사 처벌의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사안에 어떤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지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상황으로 또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형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이라고 하는 이런 발생이 있는데 그래서 생겼다라고 하는 소위 그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주관 단체가 있어서 뭐 그것이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제대로 사전에 예방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네. 이것이 상당히 큰 업체라고 한다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양자 모두 아직까지 정확한 주체라든가 주관자라든가 네. 그 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그러한 주체를 지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자발적으로 이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 그냥 모였을 그 뿐이기 때문에 이것의 그 형사적 제재를 묻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본다면 이 재난과 안전에 관한 것은 공공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지자체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행정 책임이죠. 그 재난안전기본법에 네. 의하면 이것은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이것을 예를 들면 그 기관장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건 행정법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지시사항 또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업주라든가 시민에게 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지만 네. 이런 그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벌칙을 가하는 조항은 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점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주관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네. 전반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발생했던 그 상주에서 발생했던 그때 콘서트 과정에서 11명이 사망을 했을 네. 때 그 상주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졌죠. 왜냐하면 그때는 상주시가 주체 주관 기관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명확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번 사항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사실은 책임을 묻는 것은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주체가 한계가 없는 있습니다. 네. 행사이다 보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그 공공 그리고 그 기관장의 대상이 누구냐인 걸로 이제 아마 논란이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또 한 축이 될 것인 거고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는 또 피해자분들의 보상이나 배상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네. 것은 지금 그 재난안전 그 기본법에 의하면 네. 재난을 두 가지 종류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그 자연 재난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네. 뭐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그 두 번째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네.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폭발, 어떤 뭐 화학적 사고. 그런데 지금 이런 압사 사고를 이 두 가지 재난 중에 하나로 볼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아하. 네. 다만 이제 사회적 재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폭발 사고, 교통 사고 등 이렇게 등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등이라고 하는 것에 이 압사 사고를 그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그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그 해석이 돼야 사실은 이제 보상이 그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금융적인, 뭐 재정적인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적 재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다. 사전에 이제 예측을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근데 3천 명이 넘어가면은 어떤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돼서 안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뤄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1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특정적인 주체가 신고를 한 게 없으니까. 아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가 지금 애매한 상태이죠. 네. 즉 개인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 장소에 많은 군중들이 그 모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행정이 왜 없었느냐. 지금 이제 설명처럼 네. 10만 명이 충분히 그 예견될 수 있었고 비록 3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때도 10만 명 이상의 이 할로윈 그렇죠. 그 파티에 그 예.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른바 그 군중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됐다. 이게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네. 그 재난 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그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가 대응, 예방, 대비, 대응인데 특히 이 대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과연 군중의 특성은 그 무엇이고 병목되는 그 지점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동 동선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밀도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대비적 차원에서 미리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와 같은 참사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참사에 대한 대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절차나 어떤 형식을 떠나서라도 어떤 공공시설물의 어떤 관리 주체는 공공이라는 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된다는 점이 많은 전문가들이 좀 아쉬워하는 대목인데 관련해서 그 대비 측면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 참사 관련해서 미리 인력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행정안전부의 설명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네. 지금 생기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네.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그 확인이 안 됐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만큼 사실은 그 안전에 관한 국가 중앙 행정 총 책임자는 이제 행정 그 안전부 장관인데 네, 네. 지금 뭐 이야기하는 그 취지로 보게 되면 할 바는 다 했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비판 가능성이 뭐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죠. 네. 왜냐하면 국가의 존재 의미 자체가 그 안전에 관한 것을 다 담보하는 것이고 네. 더군다나 관련된 법에도 안전 재난에 관한 기본 계획, 점검, 지원 보상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이제 그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그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적극적인 뭐 그러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 그런 발언에 아쉬움이 있지 않아 생각됩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이번 어떤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시위가 있어서 경비 병력이 좀 분산됐다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을 함께 붙이면서 앞으로 좀 추후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전문가 의견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쭤봤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게 네. 되면 집회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적극적으로 많이 배치를 하는데 네. 이와 같이 그 일반적인 안전에 있어서 혼잡 경비 상황에서는 왜 적극적으로 경력을 배치하지 않았느냐. 네.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또 그러한 뭐 비판이 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이번 참사에 대해서 어떤 원인 또 앞으로 사후 대응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당국이 좀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와 같은 피해를 보게 된 네. 이 사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가을철을 맞이해서 이와 유사한 축제와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지역 축제 등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위험성 분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군중 위험 관리의 프로세스를 빨리 지금 회복하고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번 참사 분석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